시사멘터리가 며칠 전 얘기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 2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약 전국구로 올라선 메릴랜드주 호건 주지사를 보고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주정부들도 한국과 직접 접촉해서 키트 조달이나 협력을 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미 콜로라도주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CNN은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23일 기자회견에서 약 15만 회분의 키트가 이번 주말 한국에서 도착하고 다음 달 15만 회분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50만 회분의 한국 키트를 조달하면서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고, 유미 호건 여사의 22일에 걸친 시차를 뛰어넘은 작전은 미국에서도 크게 조명을 받았었는데요. 네티즌들은 미국에서 한국 출신 영부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흐뭇한 광경이었습니다. 요즘 취할 일이 많기는 합니다만 혹시 나중에 전남 나주 출신 미국 영부인이 진짜 나온다면 정말 색다르게 취하는 기분일 것 같네요. 물론 아주 만약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좀 취할 만도 한 것이 한국산 키트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미국 정치인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유명한 메이저급 정치인들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더 떠오른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정치인인 쿠오모 뉴욕 주지사입니다. 근본 사태 대응 브리핑을 매주 하면서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쿠오모 주지사는 이미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이며, 비록 이혼했지만 케네디가의 일원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딸과도 결혼을 했었던 유명 인사입니다. 트럼프의 자화자찬, 책임의 피 태도와 대조되는 자세로 높이 평가받아서 트위터에 쿠오모 디 액팅 프레지던트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쿠오모 주지사는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밤 집에서 세 딸과 호건 주지사에 관한 뉴스를 봤는데, 딸들이 창의적이고 현명한 발상이라면서 나를 바라보자 면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호건 주지사가 나보다 낫다며 왜 한국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뉴욕주 역시 각종 검사 장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연방정부가 각 주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50명의 주지사가 모두 호건 주지사처럼 한국산 장비를 구매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 연방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연방정부의 미흡한 지원이 한국 키트를 조달하게 된 원인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멘트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사태의 책임에서 자신은 좀 빠져나가고 트럼프의 실책을 부각시키고 싶을 텐데, 메릴랜드주의 한국 키트 조달이 시적절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 상원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이끌고 있어서 한미동맹 대북 문제나 한반도 현안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들어본 코리 가드너 위원장도 큰 숟가락을 얹었는데요. 그는 23일 트위터에 내가 한국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을 도운 10만회 이상 분량의 한국산 키트가 조만간 콜로라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감에서 내가 도왔다가 강조되는 게 느껴지죠. 그는 이어 콜로라도 주민들은 외교부와 이수혁 주미대사,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한 일에 감사한다.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콜로라도주와 한국을 연결시키고 구매 및 조달 작업을 촉진, 지원했다고 설명했고, 주미 한국 대사관 측도 가드너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고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토박이 출신 상원의원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평소 한국 관련 업무를 했었던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한국과 컨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메릴랜드주는 한국 출신 유미 호건 여사, 콜로라도주는 한국 문제 전문 상원의원 두 사례 모두 키트 확보를 위해 정보기관까지 투입하는 세계적 상황에서 한국과의 인연 덕분에 키트 조달에 성공해서 홈런을 친 것이죠. 직접 당사자인 콜로라도 주지사가 아닌 콜로라도 출신 가드너 위원장조차 자기 공이 컸었다라고까지 공치사를 했다는 점을 보면 미국 각주는 진단키트 확보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한파 정치인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또 자연스럽게 미 외교가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응은 큰 진전이 있었다며 경제 정상화를 강행하기 위해서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가디언을 통해서 미국을 제3세계 국가 같다고 맹비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 보호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고,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마저도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올겨울 재확산될 수 있고 겨울에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당국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 국민의 52%가 현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반면 CDC와 주지사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69%와 66%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키트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이고, 이 사태가 겨울까지 심지어 만성화된다는 예측까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산 키트와 방역 물품을 서로 먼저 조달하고 나아가 비축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것입니다. 세계의 강국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1일 판정자 1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니 과학기술,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만한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태를 안정시켰다고 주장하는 중국산 물품들은 연일 불량품 사태를 일으키며 또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키트를 비롯한 방역 물품으로 경제도 보완하고 외교력도 키우고 국가 이미지도 수직 상승하고, 대한민국은 이런 일석몇조의 기회를 잘 살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위안부, 일본인들은 이안후라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강제적, 집단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징용된 여성을 말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일본군에 징발됐는데요.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네덜란드인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연행했던 일본군 장교들을 재판부에 회부했고, 피고 13명 가운데 오카다 육군 소저에게 사형을, 11명에게 최고 20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영면한 인물 중 세계적으로 울림을 가진 이들을 선택해 집중 조명했는데,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에 대해 다뤘습니다. 일본군에게 납치돼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 동안 위안부로 강제 수용됐던 여성입니다. 유럽계 위안부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였는데요. 그녀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죽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치욕적인 과거를 감추고 평범한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로 살고 있었는데, 1991년 고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사실을 공개 증언한 영상을 접한 뒤에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제당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는 모든 위안부 피해자가 죽으면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이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것,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증언을 못했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도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가 그 군대에다가 일본 군대에 넣어서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서 사람 이 꼴로 만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말로 남 안 보이는 데에서 밤낮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기분을,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게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펄펄 뛰다가, 그래서 더 이렇게 되는가 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봐.
호흡곤란이 라고 전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살아생전 일본 천황의 진심 어린 사과라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타계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국 법원이 위안부 증언 30년 만인 2021년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까지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도출된다. 판결했습니다. 한국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일본 정부는 난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충격은 일본 민간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징용소송을 웃돌고 있다.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사법적 판단은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라며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한일 외교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도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BBC는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7년 5개월 만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카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말했고 일본 외무성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주일본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다. 일본은 줄곧 국가 면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 면제로도 불리는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라는 국제 관습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아무리 한국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려도 국제 관습법상 일본 정부의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일본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가 총리도 논리적으로나 팩트를 기반해 어떠한 반발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국가면제 국제관습법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순방 중이었던 모태기 외상은 브라질에서 강경화 장관의 통화를 요청했고 전화통화에서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인데 이번 판결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전했고 강경화 장관은 이러한 모태기 외상을 마치 떼쓰는 아기를 다루듯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꼴이 됐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전 외무상은 이렇게 악수에서 악력을 통해 강경화 장관이 고노다로의 손을 하얗게 만들어 한일 신경전에서 일본을 시원하게 눌러버린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는 때를 쓰는 일본의 전화통화 한마디로 외교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서한을 보내 일본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촉구하며 일본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정부 교체기에는 바이든 당선인 측 주요 외교안보 인사를 만나지 못하는데 강경화 장관은 이미 미국에서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났고 발빠른 외교 덕분에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관계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새 행정부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며 한미 관계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남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사태에 이어서 최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리자 트위터가 추가 선동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 전 세계는 누가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 성공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느냐의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의 발빠른 외교가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